자, 이제 오늘은 직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직선과 원이 있을 거예요.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거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때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자, 직선과 중심까지 거리랑 어디를 비교하시느냐면 반지름을 비교합니다. 반지름을 거리를 비교한다는 얘기야. 자, 너무 당연하게도 직선과 중심까지 거리 그리고 반지름까지 거리를 비교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그럼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거나, 오케이? 그 다음에 접하거나,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거냐? 접하는 상황부터 먼저, 특수한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원과 직선이 접할 때부터 봅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특히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우리가 뭐라고? 접할 때라고 불러요. 접할 때라고 부르는데 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자, 접하지. 그러면 여기에 직선이 있고 여기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과 어디까지? 이까지 거리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심이 있습니다. 방법이 크게 두 가지야. 방법 1이 있어. 결국에는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방법 1입니다. 방법 1은 뭐냐? 원의 중심과 어디까지? 직선까지 거리를 잽니다. 뭐를 이용하면? 그렇지, 점직거를 이용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 거리를 내가 D라고 둡시다. 거리를 해서 D라고 구했어. 그러면 이 D랑 뭐랑 같다? R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D랑 반지름이랑 같다 라는 걸 이용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저러한 접한다 그리고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게 나온다. 방법 2가 있어요. 뭘 사용하면 돼? 연립부에 뭘 쓰면 돼? 판별식 0이다 라는 걸 쓰면 되는데 얘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케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리는 얘만 쓸 거고, 셈이랑 아니면 정석 정도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저것만 쓰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냥 저것만 쓰셔도 돼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얘를 푸는 특수한 문제들이 있긴 하나 그거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자, 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원과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원 위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 원밖의 점이 주어질 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하는 방식만 좀 가르쳐 줄게. 자, 그러면 이거 외운다고 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외운다고 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결론부터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자, 얘는 뭘 이용해 주면 돼? 원위의 점이 주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봐. 원이 이렇게 있어. 흐름을 보셔야 돼. 원위의 점이 딱 주어지는 거야. 여기 x0, y0. x0, y0 딱 있습니다. 오케이? 원위의 점이 이게 주어진다고. 오케이? 주어져. 그럼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뭐 해주면 돼? 기울기만 찾아내면 끝이 아니야. 왜? 뭐를 모르니까. 여기에서 얘를 알고 싶어. 그러면 y는 무조건 m에 x 빼기 여기 누가 들어와? 그렇지. x0가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x0, y0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누구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겠지. 근데 기울기는 뭘 이용해 주면 돼. 그렇지. 원의 중심이 있어요. 반지름 있어요. 접점과 이으면 얘는 뭐다? 직교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m을 뭘 이용하면 구해진다? 반지름의 기울기를 이용해 주면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반지름의 기울기를 이용하자. 됐어? 이용한다는 얘기가 뭔데? 직교한다는 얘기야. 알았니?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이해될런지 모르겠네. 자, 예를 들어서 1번의 부분이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야. 원의 중심이 0,0이야.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어. x0, y0가 있을 거란 말이야. x0, y0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알아 몰라? 알지? 뭐가 되는데? x0분의 y0죠. 이까지 됐어? x0분의 y0가 되겠네. x0분의 y0가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x0분의 y0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에는 누가 되느냐?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누가 되는데? 뒤집고 보면 바꿔주면 되잖아. 뒤집고 뭐야? 보면 바꿔주면 되잖아.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됐어요? y는 그래서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 y0 분의 마이너스 x0 그리고 x 빼기 x0 더하기 y0야.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지나는 점 기울기 됐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암기를 해야 될 공식이 나옵니다. 다른 거는 책에 얘도 정리가 되어 있고 얘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지만 외우지는 않을 거야. 외우지는 않는데 외워두면 그래도 요긴하게 쓰이는 게 있어요. 요긴하게 쓰입니다. 원위의 점 하나 적고 x 적고 원위의 점 y 적고 하나 적고 y 적고 이게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왜 그런데? 라고 하면 정리하면 돼.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x0, y0가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이 얼마가 돼? r의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r의 제곱이 됩니다. 자, 저걸 바탕으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양면에다가 y0를 싹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 뭐야? y0의 y는 마이너스 x0의 x 얘랑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x0의 제곱. 얘는 y0를 곱했으니까 y0의 제곱이야. y0의 제곱이 뭐가 나와? r의 제곱이라고. 얘를 어디? 이항시키면 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이거 됐지? 됐죠? 자, 단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조건. 원의 중심이
언제만? 0,01 때만 사용해야 됩니다. 딴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원의 중심이 0,01 때만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근데 쌤 0,0이 아니라 다른 점을 옮겨지면요. 그거는 도형의 이동을 배우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시는 거고. 자, 요것만 암기합니다. 다른 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저것만 암기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필요하니까 하라는 겁니다. 어디냐? 없네? 어이없니? 진짜 없어? 야, 진짜. 하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진짜 가보자. 3-4번 봅시다. 3-4번에 1번 봅시다. 자, y는 x 플러스 1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의 교점이 있어요. 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의 방정식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이 도대체 누구야? 가봅시다. 좀 생각을 해봐. 자, 교점 찾아야 되겠지? 교점 찾아봅시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대입하니 누가 나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 값이 얼마? 25가 돼. 오케이? 다 됐니? 그러면 정리하면 2x 제곱이야. 플러스 2x야. 더하기 1이야. 넘겨주면 마이너스 24야. 이걸 꼴 제로야.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제로가 되는 상황이고, 정리하면 x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누가 나와? 마이너스 4 나오고, 하나가 누가 나와? 3이 나오겠지. 이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4와 3이 뭔데? 지나는 점에 지나는 점 원이 이렇게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돼? 5야.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어떻게 가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점이 있을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3. 여기에 있는 지점 3을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으면 4.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원래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오케이? 요거 먼저 해볼까? 이거 먼저 해볼게. 3번 4야? 내가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원리 원칙대로 하면 0,0과 어디까지? 3,4를 잇는 요 3분이 곧 반지름이고 직교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돼. 기울기 구하면 얼마가 되는데? 3분의 4잖아.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지나는 점이 x 빼기 3이고 더하기 4는 y가 되는 건데,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편할걸? 익숙해지면 x좌표 하나 적고 0,0이잖아. x좌표 하나 적고 원의 점 x 적고 y좌표 하나 적고 y 적고 그 다음 뭐야? 반지름 아닙니다. 반지름의 제곱 그냥 25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를 정리하는 거나 얘를 푸는 거나 동일하다고. 해봐. 똑같습니다. 잘했어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반지름의 기울기 구하고 직선 구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뭐? 적고 y좌표 하나 적고 y 적고 위에 25 해주시면 되더라.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두 가지 내용 봅시다. 둘 다 뭐야? 점집거 이용합니다. 간단하게 이 둘 모두 점집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점집거 이용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딴 거 필요 없고 점집거 이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점집거 이용하시면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적어놔야지 또 문제를 풀지. 복잡한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일일이 다 설명해주면 기억이 안 날 테니까 그냥 핵심적인 거 점집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점집거 이용해주면 끝이야. 됐어? 3-4번에 2번 봅시다.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 뭐야? 반지름이 4라는 얘기죠. 반지름이 4인 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 적을 때 16이라 썼습니다. 오케이? 됐어? 반지름이 4인 원인 점 자취. 원 대략적으로 그려봅시다. 여기 0,0이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x 플러스 y는 3의 뭐다? 직교합니다. 가르쳐 주는 게 뭔데? 기울기죠. 기울기가 얼마였다?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직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은 몇 개 나와? 1이니까 당연히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2개 나옵니다. 답이 나올 때 답이 2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자 가보자고. 이 접선을 뭐로 가정하면 되는데 y는 기울기 x y절편 뭔지 모르지 플러스 b라고 둡니다. 됐어? y절편 해서 플러스 b라고 둡니다. 그럼 뭐 사용하면 돼? 그래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4네. 그거 사용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일반역으로 표현하면 x 빼기 y 더하기 b가 제로가 되는 거고 어디? 0,0까지 0,0까지 거리를 잴 건데 그 거리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b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b 한번 찾아내 봅시다. 루트 2분의 0 집어넣고 0 집어넣어 대입하면 되겠죠? b의 절대값이야. 이 값이 얼마가 돼? 4가 됩니다. b의 절대값이 얼마가 돼? 4 루트 2가 돼. b가 될 수 있는 게 누구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2죠. 얘를 어디다?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두 개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근데 책에 나와 있어. y는 m 플러스 마이너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외우시면 한도 끝도 없이 외워야 되니까 외우지 말라. 오케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안 나와요. 어차피 학교 시험에도. 그리고 얘를 외웠을 때 이득이 정말 크면 내가 외우라고 얘기하겠지만 외우지 말자고. 적혀는 있을 거라고. 적혀는 있을 건데 그거 따라 외울 필요는 없고 단 얘는 암기를 하면 이득을 많이 본다. 오케이? 얘는 이득을 많이 보니까 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3-5번 봅시다. 자, 3-5번에는 0,2를 지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0,0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 그런데 0,2에서 여기다 접선을 끊는 거야. 뭐 대략적으로 여기 있겠지. 접선을 끊는 거야. 몇 개 있겠어? 당연히 2개 나옵니다. 얘가 0,2일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0,2를 지난다. 그리고 이 원에 접한다. 자, 그러면 y는 뭐가 나와? m의 기울기 누군지 모르잖아. x 플러스 2라고 두는 거야. 또 똑같아. 점집거 사용하시면 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하시면 m의 값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까지 직교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얼마? 1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항시켜서 정리합시다. y 마이너스 y죠. 여기 mx입니다. m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그리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그 값이 2만 남고 절대값 붙이나만 하고
이 값이 1이고 양변 제곱합시다. 곱해서 양변 제곱하면 4는 m제곱 플러스 1이고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겠지. m이 될 수 있는 거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직선이 2개 나옵니다. 오케이? 알겠지? 자, 접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기본적인 것들 다 정리한 거야.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점집거 사용하거나, 맞지? 반지름의 기울기 이용해 주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오케이? 반지름의 기울기, 원위의 점이 주어질 때는 반지름의 기울기를 이용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경우는 그냥 점집거 이용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오케이?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이제 남아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자고. 자, 다음 남아있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란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가장 많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볼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일까? 원의 중심, 직선까지 거리 D, 오케이? 직선까지 거리 D.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너무 단순해요. 점과 직선까지 거리 D가 누구보다 작으면 돼? 반지름보다 작으면 됩니다. 오케이? 반지름보다 작으면 된다.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반지름보다 작으면 되거라. 오케이? 그렇지? 끝.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그런데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현이 생겨요. 이 현의 길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현의 길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이냐?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 자, 두 가지입니다. 재료가 얘를 구할 수 있는 도구를 두 개를 써야 돼. 첫 번째는 점집거는 반드시 이용됩니다. 점집거와 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구한다. 원 이렇게 있어요. 요번에 중심이 있어?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만큼 현의 길이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이 있기 때문에 점집거를 이용하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는 점집거 이용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점집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점집거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반지름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반지름이 될 텐데 이 두 삼각형은 뭐다? 합동이지. 무슨 합동이 되는데? 합동이야. 이 길이 반지름으로 같고 직각이고 얘 공통돼 있으니까 서로 무슨 합동? RHS 합동. RHS 합동이니까 누구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됐어? 그리고 합동이면서 여기는 이 부분이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되지.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뭘 이용해 주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주면 된다. 문제를 직접 풀면서 가르쳐 드릴 거고. 자, 조금만 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풀면서 구사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로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원이 이렇게 있어. 첫 번째 P가 있어요. 원의 점이 있는 거야. 여기 A고 여기 B고 얘가 C고 얘가 D야. 비슷한 그림.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 외부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P가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얘가 D입니다.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점에서
현까지 이른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 다시 뭐라고요? 교점에서 현까지 이르는 거리의 곱은 일정합니다. 얘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수능 칠 때도 가끔씩 등장해요. 오케이? 됐어? 자, 갑니다. 뭐라고요? 교점에서 현을 이루는 두 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일정하다. 이렇게 곱한 거나 교점에서 이렇게 곱한 거나 값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 금방 해줄게. 자, 교점에서 현까지 이르는 거리의 곱은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한 거나 동일하다. 왜? 뭐 때문에? 닮음 때문에. 닮음 때문에. 누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았잖아. 왜 닮았는데? 원주각의 크기가 서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같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됐니? 그래서 뭐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CP분의 PB의 비율이나 PA분의 PD의 비율이 같은 거고 크로스 곱을 한 게 같은 건데 그게 뭔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된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보조선을 끊는 거야. 내접 사각형은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랑 더하면 180도입니다. 오케이? 180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도 180도지만 여기 있는 요 외곽이랑 더해도 180도가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서로 닮았습니다. 오케이? 다르니? 그런 상황에서 PA 작은 삼각형에서 PA 분의 PC입니다. 큰 삼각형에서 PD 대응하는 대응변이 PD죠. PD 분의 PA가 PB가 되는 거예요. 크로스 하시면 동일하게 또 똑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까지는 알고 계셔야지 연습 문제 풀 때 좀 필요한 것 부분이니까 일단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3-6번입니다. 3-6번하고 마칠까요? 3-6번하고 마칠까요? 끝까지 나오겠지. 3-6번에 보시면 x제곱에 y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더하기 5는 제로가 있고 보자마자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y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이야. 상수항은 이항하고 마이너스 5 9랑 16이 추가됐기 때문에 25를 더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얼마가 돼? 20이다. 반지름이 얼마? 루트 20인 원의 중심이 3, 마이너스 4인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난다. 누가? 직선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죠 이제.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인데 어떤 직선이 있느냐 하면 x 마이너스 2y 더하기 a 이꼴 제로가 얘가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뭐 대입하면 돼? 3,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a 값이 등장하겠죠. 오케이? 대입하면 끝.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접한다. 뭐 사용하면 돼? 두 번째는 얘랑 얘랑 서로 접한다 그랬거든요. 접한다 그랬으니까 뭐 해주면 돼? 중심과 3, 마이너스 4와 어디까지 거리가? x 마이너스 2y 더하기 a 이꼴 제로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 반지름이 루트 20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루트 5분의 3 집어넣고 마이너스 4 집어넣어. 얼마 나와? 11 더하기 a입니다. 여기에 절대값 취하면 되겠지? 이 값이 누구랑 같으면 반지름인 루트 20과 같으면 접하지만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세 번째 답이 되겠죠. 뭐? 짧으면 반지름이 더 길다는 얘기잖아. 반지름이 더 기는 상황이 이 상황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짧으면 서로 다른 두 점이고 만약에 서로 같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접하는 겁니다. 다 됐죠? 그래서 경계값을 찾아봅시다. 100이고 a 플러스 11의 절대값이 경계가 되는 같다부터 풉시다. 같다부터 푸시면 100이니까 10이 되겠지. 그럼 a 값이 누가 나와? a 값이 마이너스 1이랑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1 나오니. 오케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1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있으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치? 경계값이 어차피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될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 이게 각각 답이 나올 거다. 자, 다 끝났고요. 그 어디 보시느냐면 3-10번까지 푸시면 됩니다. 3-10번까지 유제 3-10번까지 푸시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3-5에서 그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는 3-1에서 3-6까지 3-1에서 3-6까지 그 다음에 셈이 있습니다. 셈은 와 진짜 좀 잘하는구나. 쉽지 않은데 이게 47, 48 이렇게 합시다. 그 원은 좀 시간 많이 쓸 거야. 시간 많이 쓸 겁니다. 원에서부터 좀 많이 틀리는 거니까 원에서는 시간 많이 쓸 거니까 천천히 나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조금 숙제